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신호 해석 본론으로 들어가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호 해석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한번 칠판을 보게 되면은 신호 해석 이렇게 적습니다. 근데 신호 해석이라고 이렇게 적은데 우리가 영어로 한다면은 signal analysis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신호가 뭐냐라는 겁니다. 신호. 여러분들 신호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호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먼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방법은 반대 개념을 생각한 것입니다. 신호의 반대는 뭐죠? 잡음입니다. 잡음. 신호의 반대는 잡음이에요. 노이즈입니다. 자, 그러면은 신호의 반대는 잡음이고 잡음의 반대는 신호예요. 그럼 신호라는 것은 뭐냐? 신호라는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서 우리가 음악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자, 음악이 있는데 이 음악을 옆집 사람이 음악을 아파트에서 크게 틀어놓았다. 그런데 그 음악 소리가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으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귀에 감미로우면은 이게 시그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옆집에서 하는 것이 아무리 음악이 좋더라도 너무 나한테는 귀가 시끄럽고 잡음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것은 뭐가 되냐면은 잡음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것은 똑같은 음악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신호가 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잡음이 된 거거든요. 똑같은 것인데. 그럼 신호란 뭐냐?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신호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라. 이것이 신호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으면은 그게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 거나 신호는 아니다 이거죠. 뭐가 되느냐? 잡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신호라는 것은 똑같은 것이지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신호다.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신호는 보통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은 보통 신호라고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 신호인데 이것은 보통 시간의 함수입니다. 시간의 함수가 됩니다. 이 시간의 함수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시간에 따라 가지고서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신호를 S라고 하고 시간의 함수일 경우는 ST 이렇게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서 제가 지금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강의를 갖다가 25분 동안 하는데 그것도 25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강의를 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변천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강의를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으면은 이 신호는 잡음이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학기 초가 돼 가지고서 이양원 교수님이 신호 해석 시간에 뭘 가르치는가
가지고 귀를 쫑긋하고 보면은 이 강의 내용은 뭐냐면은 신호가 된다는 거죠. 시그널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호는 시간에 따라 가지고서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함수가 신호가 있지만은 또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라는 것이 뭐죠? 이미지, 사진. 그리고 또 사진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사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고 사진이 있고 이렇게 사진이 있으면은 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잖아요. 그 대신 여기를 갖다가 좌표를 뭐 x 좌표라고 하고 이걸 갖다가 y 좌표하다. 그러면 가로 세로 위치에 따라 가지고서 어떤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없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에 관계없이 표시되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템포럴이라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표시하냐면 s, x, y 이렇게 위치를 표시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신호가 반드시 시간의 함수다. 이 말은 옳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신호 해석 수업 시간에 하는 내용은 우리가 신호 해석 우리 본 과목인 신호 해석 수업 시간에는 이 시간에 의해 가지고서 변하는 신호만 다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이미지 이것을 갖다 하면 영상 처리 시간에서 배워야 됩니다. 영상 신호 처리에서 배워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DSP라고 디지털 이미지 DIP죠. 디지털 이미지 프로세싱 이렇게 해서 DIP라고 이렇게 발설합니다. 디지털 이미지 프로세싱 이렇게 가지고 DIP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신호에서 본 이번 학기에서는 시간에 의해 가지고서 변하는 거예요. 신호에 대해서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신호가 왜 중요하냐? 이 신호 우리가 살고 있는 데서는 이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우리가 시스템은 이렇게 블랙박스로 뜨는데 거의 모든 것이 시스템이에요. 뭐 예를 들어 스마트폰 시스템이다. 뭐 하여튼 모든 장치들은 거의 다 시스템이라고. 이 시스템에 입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떤 신호가 될 수가 있고 또 그 신호가 들어가 가지고서 출력이 어떻게 나오는가 이렇게 이 시스템을 우리가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인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공부하는데 기본적으로 입력하고 출력이 이 신호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신호를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뭐 나중에도 알려주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입력 신호를 우리가 XT라고 표시하고 출력 신호를 YT라고 표시를 합니다. 출력 신호. 이 시스템을 뭘로 표시하냐면 우리가 HT로 표시합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XT, HT, YT 이 세 개의 관계가 어떻게 되나에 따라 가지고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통신 시스템이다. 통신 시스템이다면은 뭡니까?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떨어져 있는 곳으로 어떤 여기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서 이거 신호를 보내 가지고서 듣는 거죠. 그러면 이 시스템이 뭐냐? 유선으로서 선으로 연결하는 것일 수 있고 무선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광 케이블로도 할 수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또는 유성으로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죠. 이 안에 거쳐가는 요 중간 단계, 이 중간 단계를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입력 신호, 출력 신호 시스템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해석을 갖다가 하는데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신호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 가지고서
어떤 것이 필요하느냐 하는 것이 이번 시간의 목표예요. 자, 여기 맨 위에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번 시간의 목표가 신호 해석을 위한 기초 영어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신호 해석을 위한 기초 영어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 공부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과서 이제 신호 해석을 위한 기초 영어에서 신호 해석을 위한 기초 영어 중에서 우리 교과서 2-1에 신호 해석을 위한 기초 영어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맨 먼저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은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시간 평균입니다. 시간 평균. 이게 뭐면 영어로 하면 time average죠. 자, 여러분들 시간 평균이란 말을 갖다가 처음 들어보신 것은 아니죠. 자, 왜냐면은 우리는 이미 뭘 알고 있냐면 이 평균이라는 의미를 알고 있어요. 평균은 어떤 것들을 갖다가 뭐 5개다. 5개를 더해 가지고 5로 나누면 평균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는 신호 이 ST라고 하는 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에 따라 가지고서 이렇게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 평균을 구하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시간대, 이 시간대, 이 시간대, 이 시간대, 이 시간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T1이었고 T2, TN이었다면은 요 값들을 다 더해 가지고서 요 더한 개수만큼을 나눠주면은 이게 시간 평균이 되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간이라는 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속이란 말이죠. 연속. 이걸 연속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시간이 아주 연속적으로 다 있잖아요. 연속을 아주 빽빽하게 보면은 이게 뭐가 됩니까? 요것을 다 더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 신호 아래에 있는 면적이 되겠죠. 면적이 되겠죠. 면적이 되겠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부터 0에서부터 t까지 하면 이것은 시간은 t가 되겠죠. 그래서 이 면적을 구해 가지고 이 면적을 구해서 시간 t로 나누면은 그게 평균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죠. 수학이 조금 미흡하더라도 제가 그 원리를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따라오도록 한다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신호해석이나 통신이론 수업 시간에 이렇게 면적이 나오면 뭘 생각을 하냐면은 적분을 생각하세요. 면적이 나오면 적분이다. 적분은 면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적분은 면적을 구하는 거다. 자, 여러분 뭐라고요? 적분은 면적을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왜 적분을 배우는가? 대학교 1학년에 와서 왜 적분을 배우는가? 적분은 어떤 시간의 함수의 면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이것의 면적을 구하는데 임의의 신호의 면적을 구한다. 그러면 이제 임의의 신호를 갖다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적분하는데 적분은 어디서부터 하냐? 뭐 여기는 이제 어떤 임의 시간 마이너스 2분의 t에서부터 2분의 적분 구간이 있어야 되겠죠? 적분을 갖다가 해가지고 여기는 이 점이라고 이렇게 표시되는 것은 뭐 st가 들어갈 수가 있고 뭐 yt가 들어가고 xt가 들어가고 임의의 함수란 얘기예요. 시간의 함수 dt 이렇게 해서 우리가 면적을 구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뭐가 되냐면 이게 면적인 거예요. 면적. 어떤 함수의 면적이 되는 거죠. 면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평균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간으로서 나눠야 되죠. 마이너스 2분의 t에서 2분의 t까지 시간은 t분의 1이죠. t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근데 이 주기 t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여기에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평균을 갖다가 평균의 표시를 어떻게 하냐면 이런 표시를 평균 표시라고 합니다.
이 표시를 평균 표시야. 그 어떤 함수의 표시냐면은 이 함수의 자, 시간 평균을 이렇게 보았고요. 이어서 우리가 직류값을 필요로 하게 되겠습니다. 직류는 우리가 DC라고 하는데 디렉트 커런트예요. 그럼 직류가 뭐냐? 이렇게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또 아는 방법이 직류의 반대가 뭐냐면은 교류입니다. 교류. 교류는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죠? AC로 나타내죠. 이것은 alternate current 이렇게 해가지고서 교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줄여서 AC, DC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직류값이 왜 필요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직류 신호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직류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정하게 항상 시간에 따라 가지고 변하지 않고 일정한 걸 직류라고 그래요. 우리 배터리 같은 경우 1.5V다. 그러면 항상 1.5V가 이렇게 나와야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직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교류는 뭐냐? 교류는 시간에 따라 가지고서 이렇게 우리가 AT라고 교류를 한다면은 교류는 시간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변하는 거야. 값이 주기를 가질 수도 있을 거죠. 주기를 가질 거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이 신호 같은 경우는 플러스 파트하고 마이너스 파트, 플러스 파트, 마이너스 파트, 플러스 파트, 마이너스 파트, 플러스 파트, 마이너스 파트에서 플러스 값하고 마이너스 값이 똑같기 때문에 이것을 다 더하면은 이것은 0이 돼버려요. 0이 돼버려요. 그렇지만은 이 직류는 어떤 시간까지의 어떤 10이다. 그러면 이것이 면적은 이게 얼마냐면 이때 면적은 30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갖다가 시간 10으로 나누면은 3으로 이렇게 같이 항상 시간 평균 값이 그 직류값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거 시간 평균 값은 이것은 0이에요. 시간 평균 값은 0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0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시간에 따라 가지고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 평균 값 가지고는 구분할 수 없는 신호가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새로운 용어가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직류값이다 이거죠. 우리가 직류값을 알아야 되겠다. 직류값을 알아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직류값은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XDC는 우리가 그 XT의 시간 평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갔을 때 t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t에서 2분의 t까지 xt dt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요 적분은 이 적분은 뭐라고 하냐면 면적이라고 했잖아요. 면적. 적분은 면적입니다. 면적을 구하는 거예요. 면적을 구하니까 여기는 0이 되고 여기는 30이 됐더라 이거죠. 그걸 시간 t로 나누면은 바로 직류값이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왜 이것은 뭐냐? 이것은 리미트라고 하는 얘기는 시간 주기 t가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죠. 우리가 일반적인 신호에서 주기가 있는 신호가 있고 주기가 없는 신호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서 뭐 아까 같이 이런 신호들은 주기가 있지만은 주기가 없는 신호 같이 사람이 태어나 가지고서 주기가 없는 신호는 이게 주기가 없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주기가 얼마라고 하냐면은 주기가 없는 신호는 주기가 얼마라고 하냐면 주기가 무한대로 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약간 철학적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사람같이 아기가 태어나 가지고서 자라 가지고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인이 돼서 죽잖아요. 다시.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또 태어납니까?
안 태어나져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주기가 무한대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때의 평균값을 구하는데, 그러면 무한대했을 때 너무나 막연하니까 이것을 두 개로 나눠진다. 어떻게 두 개로 나누냐면은 A 해가지고서 임의의 유한 시구간 타임 인터벌 이거에서 나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시간 t를 t1에서 t2에서의 직류값을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는 거죠. 일반적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의 식은 어떻게 하냐면은 t2에서 t1분의 1에 t1에서 t2까지 xt를 적분을 하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인생을 봤을 때의 평균 DC 값을 구한다면은 그 사람이 태어나 가지고서 예를 들어 가지고서 100살을 살았다. 100분의 1. 그러면 태어나서부터 100까지 그 사람의 한 일을 적분한 것은 뭐야? 다 더해서 나이로 나누면 된다는 거죠. 나이로 나눈. 이게 지시값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또 다른 것으로 이제는 어떤 주기 신호에서의 직류값은 어떻게 되느냐? 주기 신호의 DC 값은 어떻게 되느냐? 주기 신호는 간단하죠. 주기 신호의 DC 값은 앞에서 한 같이 DC의 주기 t분의 1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0에서부터 t까지 xt의 dt 이렇게 나누면 되죠. 이 주기 t를 가지고서 반드시 0에서부터 할 필요 없이 임의의 시간에서 할 수도 있다 이거죠. t0에서부터 t0 플러스 dt xt dt 이거 아무 데서나 하면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부터 하느냐? 자기가 면적을 계산하는데 편한 면적을 계산하는데 편한 시점부터 한다는 거죠. 편한 시점부터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신호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런 신호가 있는데 이것을 적분을 갖다가 했을 때 면적을 구하는데 이게 한 주기라고 생각한다면은 이게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 면적을 구하는 것이 낫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여기 요만큼 두 개를 갖다 하는 것보다는 구간을 아예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낫다 이거죠. 이와 같이 구간을 어디서 시작하느냐, 이것은 요 t0가 임의의 값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뭔 말씀이신지 아셨죠? 자, 여러분들이 강의를 잘 했는가를 갖다가 한번 예제를 갖다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신호가 있을 때, 이런 PT라는 신호가, 주기 신호가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주기 신호가 있었을 때, DC 값이 얼마인가? 이게 계속, 이게 이제 똑같은 형태가 반복되고, 0, 1, 2, 3, 4, 5 여기 값은 뭐 1이다. 이런 신호가 있었을 때 이 PT의 DC 값은 얼마인가?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내가 생각해 가지고 평균을 구하라니까 이것의 면적을 구하자. 한 주기는 이거잖아요. 주기 t는 2죠. 한 주기 2예요. 근데 이것의 면적은 얼마입니까? 1이죠. 1 나누기 2 하면은 이것이 바로 DC 값이다 하는 걸 계산을 안 하도 할 수가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공식에 넣어서 하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면 주기 신호가 t분의 1에 0에서부터 t까지 xt의 dt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xt는 뭡니까? 바로 pt죠. pt. 그러면 주기 t가 얼마? 2분의 1에서 0에서 2까지죠. PT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하는데 여기서 여기는 0이기 때문에 2까지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얼마까지 적분을 합니까? 1까지 하면 되죠. 1까지.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식이 뭡니까? 1이잖아요. 1 dt 이렇게 되거든요. 상수의 적분은 얼마입니까? 상수의 적분은 그냥 t죠. 그러면 2분의 1의 t인데 어디서 구간이 어디서 0에서부터 1까지죠. 때문에 이것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날 수 있어요. 바로 적분을 한 거다고. 이거 그냥 우리가 그림에서 그린 거다. 똑같잖아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DC 값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오늘은 첫 시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